때는 2016년 6월 28일 오후 4시경 119로 비명이 섞인 신고가 들어옵니다. 저 엄마가 온몸이 피투성이로 쓰러져 있어요. 집에 빨리 좀 와주세요. 제발요. 저희 강력팀이 119와 동시에 출동하게 됐는데 현장을 가보니까 상황이 심각했습니다. 이미 사망하신 상태였고요. 집안 화장실에 쓰러져 계셨는데 정말 온몸이 피범벅이었습니다. 화장실 바닥도 피로 낭자했고요. 아이고. 몸에 흉기와 찔린 상처가 많았는데 특히 머리와 목 부분에 집중돼 있었습니다. 치명상이 많았구나. 집안 현관 쪽에도 혈흔이 발견된 걸로 봐선 현관에서부터 1차 공격이 가해진 후 화장실로 도망가는 피해자를 추가 공격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나중에 부검 결과를 보니까 피해자분 몸에 총 20여 개의 자창이 확인됐고요. 사인은 정경부 자철창에 의한 경동맥 절단, 즉 목 부위의 치명상으로 인한 과다출혈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아우. 피해자는 평범한 50대 주부였습니다. 가족들이 아침에 출근과 등교를 하면 대부분 주로 혼자 집에 있었다고 했고요. 약속이 있었으면 얘기를 했을 텐데 어딜 간다거나 누가 집에 오기로 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가족들은 피해자가 그날 혼자 있었을 거라고 했습니다. 오후에 자녀가 하교 후 집에 왔는데 어머니가 쓰러져 있는 걸 목격하게 된 상황이었고요. 아우. 내시면 자녀분이 얼마나 놀랬겠어요. 어떻게 집에 들어갔을까? 그러니까 침입 흔적은 없었나요? 네, 없었습니다. 범행 현장은 아파트 4층이었는데요. 배관을 통해 외부에서 들어온 흔적도 없었고요. 어머. 억지로 현관문을 딴 흔적도 없었습니다. 신고자인 자녀가 집에 들어갔을 때도 평소처럼 문이 잠겨 있었다고 했고요. 아파트 경비실에서도 수상한 사람은 보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아이고. 주변 이웃들도 비명소리조차 못 들었다고 했고요. 는 비밀번호를 아는 사람은 가족들 외엔 없다고 했습니다. 저희는 피해자를 수차례 공격한 것 때문에 원한도 의심했는데 원한을 살만한 분도 아니었더라고요. 그럼 뭐 때문에 그렇게 잔인하고 아주 끔찍하게 살인을 했냐 이거죠? 금품을 노린 강도일 수도 있지 않나 싶은데. 물건을 막 뒤진 흔적은 없었는데요. 가족들한테 확인했더니 피해자 지갑에 돈이 얼마나 있었는지는 모르겠으나 현금 조금이랑 문화상품권, 신용카드가 없어진 것 같다고 했습니다. 집에서 쓰던 노트북 하나가 안 보인다고도 했습니다. 현금 얼마의 문화상품권, 노트북. 야, 설마 이거 훔치려고 사람 죽였겠어요? 그러게요. 네. 아니면 뭐 화장실에서 발견됐다고 하는 거 보면 성범죄일 가능성은요? 성범죄 가능성은 낮아 보였습니다. 옷이 벗겨진 흔적도 없었고 흉기로 공격당한 상처를 제외하고는 피해자분 몸에 방어원도 거의 없었거든요. 나중에 부검 결과를 확인했을 때도 성폭행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은 야, 대체 뭐 때문이지? 정말 돈 몇 푼 때문에 이렇게 정말 잔인하게 살해를 했다? 이 집에 비밀번호 알고 들어올 수 있는 사람은 가족밖에 없다는 건데 그러니까요. 가족이 또 설마 그러진 않겠죠. 가족들은 모두 알리바이가 확인됐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범인이 남긴 단서는 없었나요? 혈흔이 묻어있는 흉기가 없는 걸로 봐서 범행 도구도 다 챙겨서 간 것으로 보였습니다. 화장실 한쪽에 피를 닦은 수건과 휴지들이 잔뜩 쌓여 있어서 범인의 DNA가 남아있을 것으로 보고 감식팀이 현장을 샅샅이 뒤졌습니다. 네. 그럼 감식 결과가 좀 뭔가 좀 촘촘하게 나와야 될 텐데요. 그렇게 현장 감식이 한창 진행되던 무렵에 피해자의 남편이 고개를 갸웃거리면서 형사님들께 이런 얘기를 꺼냅니다. 저 그러고 보니 형사님, 그 점심때쯤 제가 회사에서 아내한테 문자를 받았는데요. 이게 좀 이상한데 한번 봐주시겠어요? 자, 지금부터 사망한 아내분을 나 씨라고 지칭해서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나 씨의 남편이 받은 문자 메시지입니다. 여보, 언제쯤 집에 와요? 빨리 답장을 주세요. 언제 집에 와요? 위에는 문자 메시지로 오고요. 4분 후에 또 톡으로 보냈네요. 근데 언제 오냐고 물어본 것 뿐인데 이게 뭐가 이상한지 전 잘 모르겠는데
아내가 보낸 게 아닌 것 같다고 했습니다. 예? 아, 그래요? 평소 퇴근 시간을 메시지로 묻는 일도 없었고 특히 여보라고 부르지도 않았다고 합니다. 남편이 웬일로 메시지로 이런 걸 묻나 싶어 바로 전화를 했는데 전화를 받지 않았다고 합니다. 아마도 이제 피해자를 제압한 이후에 가족들의 귀가 시간을 확인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근데 이거 좀 이상해요. 피 묻은 수건, 휴지 이런 것들을 전부 다 그대로 두고 흉기만 가져간 범인이 증거인멸을 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굳이 남편한테 이런 메시지를 보내면서 시간을 벌어야 될 이유가 있었을까? 만약에 이제 남편의 귀가 시간이 임박한 이런 시간대라고 한다면 다음번엔 계획이 있었지 않을까? 남편이 오늘 시간을 알아야 될 이유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혹시라도 남편이 뭐 점심이라도 먹기 위해서 나 곧 들어가 점심 먹으러 라고 했다면 어쩌면 남편도 타겟이었을 수 있네요. 그렇지 않고서는 저 문자에 대한 해석이 지금까지는 어렵죠. 형사님들은 남편이 받은 이 문자 메시지를 보고 범행 시간으로 예상이 되는 오전 11시 50분을 중심으로 아파트 내 CCTV를 모두 뒤지기 시작합니다. 네. 메시지를 보낸 시간으로부터 약 30분 후인 12시 20분경 수상한 장면 하나를 포착하게 됩니다. 이 남자가 엘리베이터를 탄 곳이 피해자 집인 4층이었습니다. 아, 4층에서 저렇게 탔다는 얘기죠? 범행 추정 시간 30분 후에 지금 한 거네요? 4층입니다. 봤잖아요. 근데 여기 주민일 수도 있는 거 같습니까? 4층? 혹시 남자 손에 들고 있는 거 보셨습니까? 어? 그 노트북하고 케이블이네. 그래. 전원선. 전원선이네. 아까 피해자 집에서 노트북 없어졌다고 그랬잖아요. 이 사람이 범인이네. 근데 이 사람이 엉뚱한 곳으로 갑니다. 위인데? 위로 올라가는 층을 누르는 것 같거든요? 네, 맞습니다. 꼭대기 층으로 올라갔습니다. 근데 이 남자가 파란색 가방을 메고 잠시 후에 다시 엘리베이터를 타는데요. 이번에는 내리는 곳이 문제였습니다. 왜요? 뭐야 또 어디에 내리는데? 여기 뭐야? 중간쯤 어딘가 누른 것 같은데요? 4층 누르는 거예요? 4층에서 내립니다. 그리고 잠시 후 다시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가더니 아파트를 빠져나갔습니다. 경비실이랑 주민들에게 확인을 해봤더니 저 남자는 이 아파트 주민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야, 이러면 얘기가 달라지는데. 여기 사는 사람이 아니라면 가방은 갑자기 어디서 가지고 다시 나타났냐는 제가 거죠. 궁금한 게 그거예요. 동에 다른 절도 피해 신고는 들어온 게 없었습니다. 저희도 이 남자가 대체 꼭대기 층엔 왜 올라갔고 가방은 어디서 난 건지가 궁금해서 직접 올라가 봤는데요. 꼭대기 층에서 반 계단 정도 올라가면 옥상이 있었는데 옥상 출입문 쪽에 누군가 마시고 버린 콜라 캔이 하나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나 하고 수거해서 감식을 맡기고 다시 CCTV를 앞으로 돌려봤습니다. 근데 전날 밤 9시경 파란색 가방을 맨 이 남자가 엘리베이터를 타더니 꼭대기 층으로 가는 겁니다. 전날 밤. 그럼 전날 밤에 미리 와 있었다는 얘기예요? 옥상에서 장갑 같더라고요. 새벽 6시경 다시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오더니 인근 편의점에서 콜라를 사서 옥상으로 올라갔습니다. 옥상에서 뭐야, 그럼 전날부터 와서 범행을 준비했다는 거잖아요. 그런 얘기죠. 혹시 가족들한테는 뭐 물어보셨나요? 이 CCTV에 나온 이 남자를? 네, 전혀 모르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전혀 모르는 사람. 이해가 안 되네. 빨리 찾아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파란 가방을 맨 남성에 대한 아주 결정적인 단서가 현장에서 나옵니다. 주방 싱크대 안쪽에서 혈흔이 묻은 지문이 하나 나왔는데요. 지문 조회 결과
현장이 또 한 번 발칵 뒤집어집니다. 아 왜요? 아 왜요? 누구였습니까? 거주지가 광주도 아니고 광주에서 1시간은 넘게 떨어진 전남 영암 사람이었고요. 무엇보다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나이가 만 17세의 고등학생이었습니다. 17세 고등학생이요? 저희도 믿고 싶지 않았는데 학생이 맞았습니다. 생일이 지나 얼마 전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았던 상황이었습니다. 17세 소년이 50세 가정주부한테 무슨 원한이 있어서 20차례 넓게 이렇게 그러니까요. 아니면은 이 피해자분의 자녀분이 또래인데 또래의 자녀와 이 용의자가 뭐 온라인상에서 좀 만났다거나 뭐 그런 것 때문에 알게 된 그런 사이? 자녀와는 일면식도 있는 사이였습니다. 그러면 뭐야? 아예 모르는 사람이라는 거네요? 네. 자, 일단 피 묻은 지문이잖아요. 범행이 지금 끝났잖아요. 혈흔 지문은. 피해자를 공격하고 나서 그 이후에 칼을 가져갔다는 이런 얘기가 되는데 칼이 한 자루만 없어졌다는 것은 이미 피해자를 공격할 때 자기가 가져온 칼을 피해자를 공격할 때 쓰고 두 번째 흉기를 싱크대에서 이제 가져갔다 뽑아서?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근데 현장에서 지금 발견되지 않았다면 네. 또 다른 칼이 지금 필요할 이유가 범인 입장에서 범행이 안 끝났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너무 끔찍하다. 다음 범행에 어딘가에 쓰려고 지금 가지고 갔다 이렇게밖에 판단할 수가 없어요. 안 돼. 안 돼. 지금부터 이 10대 고등학생 용의자를요, 심군이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심군은 이미 사건 전날 밤 전남 영암의 한 파출소에 가출 신고가 되어 있었습니다. 어머. 학교에 간다고 하고 나간 아들이 귀가를 하지 않자 부모님이 신고를 해 놓으셨더라고요. 저희가 신원을 확인했던 그 시간까지도 여전히 집에 돌아오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럼 휴대전화는? 전원을 꺼놓은 상태라 실시간 위치를 파악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CCTV로 추적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 사건 직후 곧장 시외버스 터미널로 갔더라고요. 여기서 부산으로 가는 표를 끊었고요. 부산? 부산이요? 부산은 왜 갔지? 그러게요. 사건 현장에서 피해자 신용카드가 없어져서 사용 내역을 조회해 봤는데 부산 광안리에서 햄버거랑 과자를 사 먹었더라고요. 어머. 아, 카드로. 신용카드 썼어요? 그리고 잠시 후 한 번 더 카드를 썼는데요. 택시에서 결제한 게 확인이 됩니다. 그런데 그 택시를 타고 심군이 도착한 곳이 바로 부산국제 여객터미널이었다고 합니다. 국제 여객 터미널이면은 해외로 가는 배를 타는 곳이잖아요. 아, 해외 도주를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럴 가능성은 희박해 보였습니다. 현장에서 표를 끊었다면 날씨의 카드를 또다시 사용했을 텐데 더 이상의 카드 결제 내역은 없었고요. 무슨 이유에서인지 부산항까지 갔다가 다시 부산역 쪽으로 이동하는 걸 주변 CCTV로 확인했습니다. 아. 근데 여기서 또 어디로 가려는 건지는 알 수가 없잖아요. 야, 이제 이걸 어떻게 찾아냅니까? 시합부터. 네. 결제 내역도 이제 없어졌고. 그쵸. 고등학생이 갈 만한 부산역 인근의 PC방, 찜질방, 만화방을 밤새 싹 뒤졌고요. 부산 지역 관할 경찰서에도 공조조사를 요청했습니다. 네. 그렇게 사건이 발생한 지 하루가 지납니다. 다음 날 오후 2시 형사님들은 계속해서 부산역 인근을 이잡듯이 뒤지고 있었는데요. 그때 거리를 두리번거리며 지나가는 사람들을 쳐다보고 있는 한 사람이 형사님들의 눈에 포착됩니다. 파란색 가방을 메고 있는 남자입니다. 네, 심군이었습니다. 어머. 범행 발생 22시간 만에 현장에서 긴급 체포했는데요. 수갑 채우자마자 자포자기 했는지 순순히 다 인정을 하더라고요. 아, 그럼 진짜 어머. 죽인 거야? 야, 이게 뭐야? 와, 이게 무슨 사건이야? 이게 뭐야? 왜 그런 거예요? 진짜 이해가 너무 안 되는데. 일단 형사님들은 심군을 광주로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조사를 시작하는데요. 범행 동기가 아주 황당합니다. 돈이 필요했고요. 범행 대상을 찾고 있었는데 순간 누군가 눈을 마주쳤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 뒤를 쫓아 집까지 따라갔다고 합니다. 피해자가 아니었습니다. 피해자의 자녀였습니다. 아, 자, 이거 무슨 아무런 연결고리도 없이 그냥 느닷없이 시작된 사건이네요. 눈이 마주쳐서 아 쟤한테 돈을 좀 뜯어내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쫓아갔다가 집까지 간 거예요. 그런데요? 아파트 엘리베이터 4층에서 내리는 걸 보고 사는 곳의 위치를 알게 됐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정말 놀라웠습니다. 애초 계획은 범행 대상이 정해지면 그 사람이 사는 집에 따라 들어가서 가족들까지 모두 살해한 뒤 아유, 돈을 훔쳐 나올 계획이었다고 합니다. 그게 무슨 말이죠? 이게 지금? 그래서 전날 밤에 꼭대기층에 올라갔다가 아파트 계단으로 내려와서 계단 사이로 가족들이 집을 드나드는 걸 지켜봤다고 합니다. 아, 근데 막상 보니까 일가족을 한 번에 상대하긴 힘들 것 같다고 생각했답니다. 이제 느꼈네. 그래서 옥상에서 하룻밤을 보내고 집에 누군가 혼자 남았을 때를 노려서 범행을 저지른 거라고 했습니다. 아 침입한 흔적은 없었다고 한 거 보면 문을 열고 들어간 거 같은데 집에 어떻게 들어갔다는 거예요? 강제로 침입도 아니었다고 하셨고 택배 기사인 척 했습니다. 다른 층에 있던 빈 택배 박스까지 들고 갔고요. 피해자가 택배를 확인하는 사이 집에서부터 챙겨온 흉기를 휘둘렀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애초에 집에서부터 나설 때 살인 계획을 가지고 나섰다는 얘기인가요? 흉기를 챙겨서? 학교도 가지 않고? 네, 집에서 흉기 3자루를 챙겨 나왔다고 했고요. 누가 됐든 걸리면 그 일가족을 살해할 생각이었다고 했습니다. 일가족을 살해한다는 게 와. 그런데 말이죠. 형사님들은 신군이 갖고 있던 파란색 가방에서 범행의 계획에 담긴 물건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건 실제 소지품을 창고에서 그냥 만든 거고요. 제가 어떤 한 내용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가만히 있는다고 달라지는 건 없다. 현재 있는 돈, 지폐 5,000원, 동전 2,000원. 우선 경찰관은 절대 좋아하는 일이 없어야 함. 현재 목표는 일본으로 건너가는 것. 그럼 인상착의가 비슷한 사람의 여권과 신분증이 필요하다. 우선 시급한 건 돈이다. 10대, 20대 여자를 추격해서 단독주택을 알고 새벽에 침투해서 여자 외 가족을 칼로 죽인 후 여자를 강간, 줄로 묶어서 돈을 얻어낸다. 이게 뭐예요? 범죄 계획 노트 아니에요? 목표가 일본에 가는 거라면 야, 참 황당하네. 그래서 부산항에 가려고 여객터미널에 가려고 여객터미널 했던 게 가는 거네. 그런 거였던 모양이에요. 진짜 배를 타려고. 원래 지금 사망한 피해자는 엄마였지만 여기 뭐 10대, 20대 그런 얘기 나오는 거 보면 어린 학생을 따라갔던 모양이네요. 새벽 침투해서 여자 외 일가족을 칼로 죽인 후 돈을 얻어낸다. 그렇죠. 진짜 일가족을 죽일 생각이었나 보네. 아, 너무 무서운 계획이다. 근데 고등학교 때 이런 걸 쓸 수 있나? 이게 진짜 쓴 거 맞아요? 네, 당시 가방에서 노트가 7건 정도 나왔는데 7건이요? 방금 보신 내용 외에도 범행 후 시체를 어떻게 처리하겠다든지 일본으로 가는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놓기도 했고요. 사람을 죽이려면 체력을 길러야 한다면서 윗몸 일으키기 몇 번, 팔굽혀펴기 몇 번 이런 식으로 매일 체력 단련을 한 기록도 적혀 있었습니다. 아유, 말이 돼. 아이고, 이놈아. 17살에. 이놈아. 가정 형편이 좋지 않아서 본인의 처지에 대한 불만이 많았습니다. 자신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건 일본에서 다시 시작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부산항까지 갔던 건데 신군은 여권도 없었고요. 밀양하려고 했다는데 막상 가보니 그게 불가능했던 거죠. 그래서 여권과 돈을 더 마련해서 다시 올 계획으로 부산역 쪽으로 돌아갔다고 했습니다.
참, 아니. 외국으로 가기 위해서 당연히 뭐 돈도 있었어야 되고 여건도 있었어야 되면 그게 마련될 때까지 어쩌면 계속 범죄를 저질렀을 가능성도 있는 거네요. 살인을 계속했을 수도 있죠. 그렇죠. 맞습니다. 검거 당시 두리번거리면서 사람들을 쳐다보고 있었던 게 범행 대상을 물색하던 중이었던 거라고 했습니다. 교수님 말대로 피해자 집에서 칼을 가지고 간 것도 그럼 다음 범행 때문에 그걸 준비해서 갖고 나온 거예요. 그렇죠. 피해자를 처음에 공격할 때 챙겨간 칼이 모두 휘달합니다. 그래서 주방에서 다른 흉기를 또 꺼냈다고 하더라고요. 아유, 칼이 1정도 되면 그 공격이 얼마나 심했는지 이제 가늠이 되죠. 두리번거리고 있었다는 게 누구랑 눈이 마주치면 또 범행 대상을 찾고 있었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 사람을 따라갔겠죠? 그래서 또 큰일 날 뻔했네. 그러니까 아까 시작할 때 자칫 연쇄살인범이 될 뻔한 범인을 검거했다는 게 바로 이 말이군요. 그거 같아요. 근데 왜 연고도 없는 광주에서 범행을 저질렀대요? 원래 계획은 광주가 아니라 부산에서 범행을 할 생각이었답니다. 그래야 바로 부산항으로 가서 일본으로 넘어가기 쉽다고 생각한 거죠. 근데 당시 수중에 돈이 없어서 부산까지 갈 수가 없었던 겁니다. 가진 돈으로 갈 수 있는 곳은 광주라 계획과 다르게 범행 장소를 광주로 정했다고 합니다. 아우, 머리가 막 아프네. 돌아가신 분만 너무 억울한 거죠, 이거는. 어우, 뭐라 말할 수 없는 진짜 참담한 심정이에요. 아니 그래서 사람 목숨값 대신 얼마나 훔쳐간 겁니까? 현금 2만 5천 원과 문화상품권 2만 원을 훔쳤고요. 아휴. 노트북은 검거 때 갖고 있었습니다. 참 기가 막히다. 아유. 아파트에서 50대 주부를 살해한 혐의로 고등학생이 붙잡혔습니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전남 지역 모 고등학생 17살 오늘 부산에서 긴급 체포했습니다. 범행 직후 부산으로 도주했던 최군은 해외 도피를 시도하다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왜 죽였습니까? 참나. 그럼 무슨 할 말이 있겠냐, 네가. 오늘도 되게 굉장히 충격적이에요. 슬픈 하루가 되겠네. 너무 충격적입니다. 아, 여름. 아, 성인이 저지른 범죄였어도 범행 이유나 이런 거를 들으면 굉장히 허탈하고 허망하고 끔찍했을 건데 그게 17살 아이라고 생각하니까 참. 재판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나이 때문에 소년범으로 재판을 받았고요. 최종 18년 형을 받았습니다. 나와도 젊잖아. 그러면 또 다른 생각 먹을 수도 있다고. 30대 중반이죠, 나오면. 지금 제가 볼 때는 이 사건은요 연쇄성을 띠고 있는 사건입니다 분명히. 그래서 해당 범죄에 대한 처벌을 받았으니 출소하고 끝이다가 아니라 위험성이 높다면 예방할 수 있는 어떤 치료 프로그램을 한다든지 아니면 뭐 다양한 관리를 하지 않으면 재범은 굉장히 높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검거되지 않았다면 이거 무조건 더 그 끔찍했겠죠? 제2제3의 범죄가 일어났죠. 판단이 굉장히 빨랐네요. 네. 그게 너무 감사하고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이에요. 네, 이번 사건은 범인이 피해자의 자녀와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그 어머니가 살해당한 사건으로서 진행 과정에서 너무 가슴이 아팠습니다. 이게 저희가 범인을 검거할 당시에 노트북을 압수를 해서 피해자 남편분에게 돌려드렸는데 피해자 남편분이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라고 하시면서 그 표정을 좀 잊을 수가 없고 빨리 아픔에서 좀 치유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즐겨봐 이 채널.